도곡동에 위치한 스페이스락에서는 매월 시네토크라는 그런 멋진 그 모임이 있습니다. 서단법인 서울문예마당이 주최하는 건데요. 오늘은 세계적인 그 유명한 배우죠. 로빈 윌리엄스. 여러분 뭐 보시기만 해도 누군지 금방 아실 거예요. 로빈 윌리엄스의 그 작품 세계를 주제로 오늘 열립니다. 공서라는 거 제가 좀 찍을게요. 네네. 아유 재밌어. 그래서 어떤 예쁘게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오늘 감상할 영화는 패치 아담스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9년 헌터 아담스. 여기에 이제 로빈 윌리엄스 분이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서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는 정신병원의 동료 환자로부터 영감을 받고 상처를 치유하다는 의미의 패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패치 아담스로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의 꿈은 사람들의 정신적 상처까지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의 길입니다. 2년 후 버지니아 의과대에 입학한 괴짜 의대생 패치는 3학년이 되어서야 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빛나는 아이디어와 장난기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하려고 환자들을 몰래 만납니다.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몇 번의 경고 조치를 내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 위에 허름한 집을 개조해서 의대생 친구들과 함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세웁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증 없이 진료 행위를 한 것이 학교 측에 발각되고 패치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던 동급생 캐틴이 정신 이상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생기게 됩니다. 인간에게 환멸을 느낀 패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심정에 빠지지만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의사의 길에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고지식하고 권위적인 월컷 학과장은 패치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자 주립의학협회에 제소합니다. 위원회는 학칙을 어기긴 했지만 그의 열정과 학업 성적을 인정해서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죠. 그 후 12년간 패치는 의료행위를 계속했고 1만 5천 이상의 환자에게 무료 치료는 물론 어떤 의료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패치는 버지니아 서부의 땅을 구입해서 현재 게준트 하이트 병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천여 명에 이르는 의사들이 그와 합류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조은영 교수의 해설입니다. 충분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다. 영화로 대신 말하리라. 뭐 이러면서 골랐었는데, 그리고 뭐 있는 사이에 이 의료 대란이 또 일어난 거여서 어머 요즘 또 포커스가 바뀌네. 그러다가 우연히 생각난 영화가 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실화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공상과학 만화 같은 그런 정치 영화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그 로빈 윌리엄스가 우연히 그 무슨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 로빈 윌리엄스는 정말 그 타고난 배우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배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뭐 자기네 집에 뭐 방만 40개가 넘게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막 그냥 우리로 치면 막 몇만 평 되는 대지 위에 이런 데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워낙 타고난 에너지 볼이에요. 에너지가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학 때도 연극하고 그러다가 줄리아드에 들어갔어요. 줄리아드에 갔는데 그때 이 동기가 그 슈퍼맨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줄리아드에서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널 가르칠 수가 없다. 너는 뭐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나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줄리아들이 2년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 정도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유명한 영화가 예를 들면 굿모닝 베트남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속사포 같은 대사를 하나도 틀지도 않고 그렇게 코믹하게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데서 라디오 MC 역을 해요. 베트남 장병들을 위로하는. 그런데 대사를 스크립트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 알아서. 자기가 그거를 완전히 임프로바이즈해서 했는데 그게 대히트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우주인들을 훈련하는 그 우주센터에서 아침에 그 기상콜 할 때 이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아메리카 하는 이 목소리로 사용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 에너지가 그냥 막 발산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영화와 관련드려서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그 직업에 관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Dead Poets Society예요. 죽은 시인들의 사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는 모든 교사나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저런 교사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앞길이 밝을 텐데. 저도 많이 반성했죠. 실천은 못했지만. 그래서 이 2014년에 사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2014년에 그 우리나라 반기문 여기서 제가 발문에도 썼지만 유엔 사무총장일 때였었어요. 그때 로빈 윌리엄즈를 기리기 위해서 그 유명한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을 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 교사였을 때 학교를 이제 떠나면서 학생들이 그 교사에게 그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있죠. 전부 다 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캡틴, 오 마이 캡틴. 이거는 원래 월트 휘트만이라는 미국 시인이 아브라함 링컨이 죽었을 때 조사로 쓴 시지만 거기서 우리의 선장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장님 하면서 그 시를 그 학생들이 올라가서 읽는 장면 정말 지금도 뭉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사 역을 할 때는 교사란 어때야 하는가, 교사라는 그 프로페션의 그 어떤 모델이 되는 역할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연히도 의사 역을 많이 했어요. 의사 역을 제일 처음에 한 거는 그 Awakenings라는 영화였었어요. 이거는 실제 의사, 올리버 삭스라는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 정신과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특정 약을 쓰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환자에게 그 투여를 하고 경과를 보고 거기에 환호하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 약이 결국은 그 굉장히 미봉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좌절하고 위로하고 하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로빈 윌리엄스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걸 그렇게 감명 깊게 리얼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웨이크닝스가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영화예요. 그렇게 별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영화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영화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는 많이 보셨죠. 거기도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청소년을 그 테라피스트가 돼서 이렇게 잘 인도하는. 윌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그 학생의 이름이기도 해요. 윌리엄의 윌이기도 하지만 의지라는 뜻도 있죠. 사실 윌이라는 영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윌은 유서라는 뜻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make a will 하는 거는 유서를 미리미리 써놓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의지라는 뜻, 좋은 의지를 good will hunting, 좋은 의지를 그 안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발화시켜주는 그런 정말 완벽한 교사, 테라피스트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나온 영화가 오늘 보게 될 패치 아담스예요. 그런데 이 어웨이크닝스와 굿윌 헌팅은 이제 픽션이지만 어웨이크닝스와 이 오늘 볼 패치 아담스는 실화예요. 그리고 이 패치 아담스는 지금도 저는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치 아담스는 뭐 원래 본명은 아니에요. 헌터 아담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패치는 이렇게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걸 붙여주는 힐링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별명이 패치 아담스인데 그냥 그게 굳어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이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테라피스트로서 의사의 역할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대하면은 의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이언스잖아요. 사이언스. 제가 발문에서 얘기했듯이 아스 롱가 비타 브레비스. 술. 아트는 길고 인생은 짧다. 아트라는 것은 자연에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술,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뭐 아파서 뭐 늙어서 아프고 죽는 거 이거는 자연이고 뭔가를 예방하고 지연시키고 고치고 되돌리고 하는 거는 아트인 거예요. 그 아트는 길다. 거기서 나온 게 지금 뭐 미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술 이러지만 사실은 이 기술이었어요. 아티잔 하면 장이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트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동양상에서는 이게 기술 이런 걸 좀 천시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는 뭐 아트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artificial 하면 별로 안 좋은 뜻이잖아요. 인위적이고 뭔가 가짜고 그 뭐 이렇게 주스를 오렌지 주스를 먹어도 artificial flavor가 들어가면 안 사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뭘 사요? 100% 진짜 순 참 기름을 사야지 직성이 풀려요. 근데 artificial 이렇게 좋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자연 그대로의 거에다가 아트를 더한 게 artificial이에요. 그래서 artificial이 원래는 그냥 좋은 뜻이었었어요. 그리고 아트 이렇게 그것도 원래 이제 기술에서 나와서 자연적인 거에 뭔가 그걸 improve 하는 것이 아트였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의학을 통해서 좀 improve 하는 거. 이게 아마 의술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병원 안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가서 이렇게 잘 회복돼서 다 고마워하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또 갔더니 말이야 내가 2시간 기다려가지고 3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패치 아담스는 영화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몇 번의 이제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러다가 늦은 나이에 이건 아닌 그러다가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자발 나올 수 있는 거 강제로 이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자기 발로 들어갔으니까 나와서 그때부터 의대를 가서 이제 의사가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가 생각했던 의술을 펼치는 걸로 영화는 진행이 되지만 원래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영화는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그랬지만 근데 영화가 굉장히 평이해요. 그래서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커믹 닥터라고 해서 나중에 영화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 정신적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하루 종일 뭐 그냥 그 우울증 약에서 나른한 상태로 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인간으로서 어떤 환자라는 객관적인 대상이 치료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공감하면서 함께 치료를 하는 이런 것이 이 사람의 기본 이 사람이 가진 의학적 이데올로기인데 이제 그것이 기존의 그 의료 제도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나아가는 거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 해피엔딩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평가들의 평은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비평가들 평을 받은 영화치고 이렇게 관객이 좋아하는 영화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뉴욕타임스나 이런 유수 신문의 비평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비평가가 정말 좋게 써줬다 그러면 제작자가 어떻게 한대요? 망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안 보니까. 근데 비평가로서부터는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관객들이 좋아했다는 건 돈을 번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관객들로부터는 왜냐하면 누군가 언젠간 다 한번 아팠고 뭔가 미진했던 걸 느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객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한 의료계, 의학 논문도 많이 써졌어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사실 그러한 어프로치가 좋은 건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뭔가 부족한 점은 없나, 뭐가 미진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도 제가 이 선정한 계기도 의료 대란이라는 걸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특히 정신병자를 다루는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신병을 다룬, 병동을 다룬 영화 굉장히 많아요. 제일 유명한 영화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 1970 몇 년에 나왔을 거예요. 정말 그때는 쇼킹했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이 영화를 선정하면서 제가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때 흥분했던 그 상태로 그런 영화를 계속 봤으면 나도 무슨 액티비스트가 됐겠구나 하는 정도로 그 영화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화, 이 패치 아담스가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그로테스크하다 할 정도로 끔찍한 실상을 보여준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의 대척점에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패치 아담스가를 연기한 로빈 윌리엄스도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그 교사를 연기했을 때는 교사의 모델 하면 떠오르는 그 키팅 선생님이 떠오르고 의학에 대한 그 영화를 찍으면 야, 패치 아담스 같은 그런 의사 어디 없어? 할 정도로 의사의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은 과한 면은 있지만 기본은 저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컴패션이라는 건 원래 컴이라는 건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컴퍼니는 빵을 함께 나누다는 뜻이에요. 빵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식구와 같은 가족같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지 않나. 오늘날의 의사들도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겹치고 오해도 받고 이러겠지만 그런 역을 로빈 윌리엄스처럼 잘해낸 아마 로빈 윌리엄스 영화를 한 편도 안 본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Dead Poets Society, Good Will Hunting, Mrs. Doubtfire, Good Morning Vietnam, 등등 정말 그 좋은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자기 이제 죽을 때 굉장히 불운하게 죽었지만, 정말 이 사람은 그 에너지를 원래는 코미디언이었어요. 로빈 싶으면은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사람들 넣어놓고 앞에 서서 이렇게 그 개그하고 하는 그런 코미디언이었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아주 시리어스한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이렇게 쭉 나와서 성공을 한 사람인데 좋은 영화가 정말 많아요. 사실은 로빈 윌리엄스 하면 저는 피셔 킹이라는 영화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환자이면서 구원의 길을 찾는 그런 영화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영화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네. 자살했다고 판명이 났어요. 이 사람이 한때 이 알코올하고 드러그 중독자였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탔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무슨 사이클리스트 연합회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거를 극복했지만 아마 그거의 여파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파킨슨스 병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일종의 특수한 그 치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환상이 보인대요. 그래서 막 말을 하고 하는 그런 특수한 치매 무슨 그 특수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어톱시를 했어요. 해서 최종적으로는 자살이라고 이렇게 한 게 60몇 세 때 죽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본 그 앵그리스트 맨 인 브루클린 봤잖아요. 그 영화가 이 배우의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상연된 영화였어요. 그 후에도 영화가 이제 찍었던 영화가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 생전에 마지막으로 극장에 그 상연됐던 영화가 바로 그 앵그리스트 맨 인 브루클린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조의를 표했어요. 그 유엔에서도 조의를 표할 정도로 그 유엔에서 조의를 표할 때 그 무슨 청소년 산하기구, 유엔 산하기구 무슨 청소년 단체에서 했을 때 그 유엔 그 부사무총장 반기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키팅 선생이 했던 대사를 읊으면서 그 로빈 윌리엄스에게 조의를 폈어요. 아마 Dare to look at beyond the boundaries,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것을 그것을 경계를 넘어서 도전을 해라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내용의 대사를 읊음으로써 로빈 윌리엄스에 대한 그 오마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확한 인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그 어떤 지도자 이런 게 있으면은 학생들이 키팅 선생에게 표했던 그 대사, 캡틴, 오 마이 캡틴을 인용할 정도로 완벽한 교사의 모델을 보여줬는데, 패치 아담스가 완벽한 의사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어떤 고쳐야 될 대상,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존재, 질병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홀리스틱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런 존재로 대하는 그런 입장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번 보면은 의사에게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의사도 다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세상이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그 요즘 보면은 저는 그 AI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은 앞으로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어요. AI가 자체적으로 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온갖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서 조합을 해서 신약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됐대요. 의사가 사실은 필요가 지금처럼 절박하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사가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이 패치 아담스와 같이 인간으로 다가가서 위무하고 그 사람에게 심적인 그 인카리지먼트를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마 의사의 궁극적인 앞날의 목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영상을 판독하고 피검사를 해서 그 분석하고 하는 건 다 AI가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패치 아담스가 얼마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프로페틱한 그런 영화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화가 코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즐겁게 즐기시고 또 시간 있나면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 해박한 지식과 함께 영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계신 분은 조은영 교수님입니다. 조은영 교수님은 1981년부터 전주대학교 영문학과에서 현대 드라마를 주로 강의했습니다. 희곡을 공부하고 강의하다 유학을 떠났죠. 한국과 달리 영화가 종종 교재로 사용되는 점이 의아하기도 새롭기도 했습니다. 캠퍼스의 고전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곳과 아트 포르노라는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별개의 극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상영되는 영화가 읽어야 할 책 목록과 나란히 올라온 점이 수상하고 놀라웠습니다. 지난 세기의 80년대 중반 하와이 대학교에서 일이죠. 책에서 읽던 삶과 세상을 스크린에서 보며 영화에 빠졌습니다. 영화학도로서 전문성을 갖춘 영화보기가 아니라 문학작품으로서 드라마를 분석하듯 영화의 텍스트에 치우친 영화보기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세상과 인생이 삶의 메타포가 생생했습니다. 이때 견눈질했던 결과물이 영화 읽기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영화 읽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며 그때와 전혀 다른 해석과 느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새 영화를 보며 옛 영화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2시간 남짓 응축된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삶을 반추하기도 사소한 지혜를 새삼 떠올리며 경외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스크린 바깥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확장되기도 깊어지기도 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영화를 보며 비평가의 화를 받는 영화도 그저 그렇다는 평을 받은 영화도 나름대로 담아내고 싶은 메시지로 가득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뻔하게 드러내 보였던 꼭꼭 숨겨놨던 사랑스러운 눈길로 품으면 삶을 향한 귀한 깨우침이 보이고 세상을 향한 외침이 들립니다. 영화 속 삶의 미덕, 빗나간 열정의 욕심, 일그러진 세상을 보며 마음의 자세를 고쳐 더 많은 사랑과 더 넓은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 발간한 빛의 속삭임이라는 책에서
저자 조은영 씨가 밝힌 서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 올 수 없지만 정말로 좋은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다시 조은영 교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사실 이 영화는 마지막에 설명을 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정말 원하는 바는 마지막에 다 영화에서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의사, 우리가 바라는 병원 제도 이런 것을 다 영화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비평가들도 말을 했지만 좀 지나치게 감상적일 정도로 정말 그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사실 거의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 정신병자에게 살해당했지만 사실은 여자친구는 아니고 남자 동료가 이렇게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좀 더 극적이긴 하지만 그 패치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의대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의대에 들어갔기도 했고 뭐 그런 모든 것 중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컴패션이라는 말,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느끼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이해하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 어디 없나요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컴패션. 요즘 사실은 의사에 대해서 존경심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 조크도 굉장히 많아요. 조크라는 거는 원래 그 비판적인 거가 유머라는 게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면 아주 사카스미 되지만 예를 들면 의사가 어떤 사람이 이게 왼쪽 반신이 다 그냥 이렇게 그 절단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He's all right then. 이게 물론 right가 이제 오른쪽이라는 뜻이 또 있고 옳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왼쪽이 다 없어졌는데 He's all right now.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조크가 많아요. 이제 물론 가장 많은 건 변호사죠. 변호사와 의사가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조직화되고 권위되고 이제 정말 컴패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됐을 텐데 이제 앞으로 정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AI가 이제 의사가 되고 그 무슨 비대면 진료 이런 것이 계속 이제 가속화되면은 의사가 설 자리는 정말 이렇게 로빈 윌리엄스, 이 패치 아담스처럼 사람들의 상처를 이렇게 붙여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AI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오늘 엄마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면 학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아파서 학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럼 간호 잘해 이럴 텐데 AI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아픈데 네가 학교를 왜 안 가? 왜냐면 이게 같은 인간으로 보는 컴패션이 없으니까. 그게 아마 AI와 인간의 다른 점일 텐데 AI에 가까워지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월커트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대사들이 전부 다 정말 그 소크라테스 선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대사로 다 이루어져서 크게 설명을 할 건 없지만 저런 의사가 있고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파행을 상태에 있지만 아마 저런 영화를 보거나 본래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를 가끔씩 보는 것이. 사실 이 사람은 그 게즌트화이트 인스티튜트라는 걸 세웠어요. 말미에 이렇게 나왔듯이. 게즌트화이트는 이제 웰빙, 건강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미국은 사실 심각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 무료 병원이에요. 프리를 조금 더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패치 아담스가 로빈 윌리엄스한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영화를 해가지고 자기 역을 패치 아담스 역을 해서
2천만 불 이상을 받았는데 어쩜 기부 한 번 안 하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로빈 윌리엄스는 그 소아병원에 오랫동안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기부를 한 사람인데 뭐 어떻게 돼서 그 게준타이트에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병원은 지금도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을 그 의사 중에서도 클라운 닥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광대 노릇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함으로써 그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코스를 가르치기도 하고 실습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프리 클리닉 같은 굉장히 그 미담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특히 요즘 저도 한 신문에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화라는 게 원래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면은 현실 고발적인 그런 영화가 되고 이런 사회가 올지도 몰라 그러면 미래 또 지나친 공상과학 영화가 되고 옛날엔 어땠을까 하면 피리어드물이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전형적으로 부드럽게 현실을 뭐 고발한다기보다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정말 그 패치 아담스 같은 그 의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앞으로 미래의 닥터는 정말 단순히 기술, 아트를 가진 그 의사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우리 병원을 갈 일이 많아지고 그럴 텐데 참 끔찍하죠, 그죠? 이런 영화가 좀 이렇게 컴패션 같은 것도 참 전염이 되면 참 좋은데 여기서 계속 전염을 걱정하는데 전염되면 좋겠죠. 좀 다른 얘기인데 자기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가 있어요. 베르베르라는 사람입니다. 개미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다나토노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다나토스는 에로스의 반대말, 죽음이란 뜻이에요. 노트는 에로노틱스라는 우주 비행사처럼 죽음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다나토노트는. 그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을 잠깐 죽었다 깨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임사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건강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 뽑아서 잠깐 죽였다가 다시 이제 소생시켜서 너 죽어보니까 어떻느냐 요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자료를 데이터를 모으고 더 하다 보니까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를 적당히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원뿔 같은 데를 죽으면 이제 막 가서 이제 그 어딘가를 가요. 가면은 이제 거기 심판자가 있어요. 베드로 같이.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심판을 따라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요.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영화가 8시밖에 안 돼가지고 윤회를 하는데 거기 자기가 상전에 살았던 그 공과에 따라서 요거를 어느 세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요 A 세트에서 내가 굉장히 착하게 잘 살았으면 A 세트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B 세트, C 세트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C 세트다 그러면 거기 한 라이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라이프가 있어요. 그 중에서 C 세트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이 C 세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지식인 집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런다. 그런데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이혼도 2번이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열받아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즉사한다. 이런 라이프가 하나 있고 또 그 같은 C세트 속에 예를 들면 너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뭐 빵집을 하는 부부 사이에 그냥 머리가 보통 조금 안 좋은 그러나 그냥 그 빵집 부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막 먹이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인간성도 좋고 뚱뚱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는 없지만 비슷하게 뚱뚱한 여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평생을 그냥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산다.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라이프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하나를 골라요. 골라서 이 세상에 다시 탁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생의 기억은 다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나토노트로 인해서 이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다음 생에서도 A세트에서 인생을 골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이 너무 심심해졌대요. 왜냐면 길에 휴지라도 하나 있으면 서로 가서 주스려고 경쟁이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나쁜 일이 없어. 막 경쟁을 하듯이 죽고 그냥 누가 좀 피곤해 그러면 내 의자 앉아 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너무 심심한 정도로 이렇게 컴패션이 퍼져서 질병처럼 퍼지면 좀 그것도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튼 선의보다는 이게 악의가 훨씬 전염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가끔씩 패치 아담스 같은 사람이 진짜로 있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어서 컴패션이 전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만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상세한 전문가의 해설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연회비 1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패치 아담스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덕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